자, 그런데 요걸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는데 여러분들이 쿼리 스트링에 대한 요청을 할 때마다 지금 이 get params from URL을 통해서 여기에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여기. 해당 메서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뭐 이용을 하는 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것 자체가 나쁘다,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저는 코드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같은 코드가 뭐 잘못됐고 이게 안 된다, 뭐 저걸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코드를 설계할 때 좋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예요? 이게 URL이에요. URL. URL. 자, URL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URL을 적절하게 가공해서 그 가공한 결과, 그러니까 요리라고 따지면 내가 요리를 하고 싶어서 그 요리한 결과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URL을 넘겨줘서 이제 URL 패스 부분을 뭐예요? 가져왔잖아요. 그죠? URL 패스 부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파람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URL 패스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람스도 가져올 수 있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 내가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요. 고기? 고기라 그래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장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파라미터를 가공해주는 이제 공장이 있고, 하나는 URL 패스를 가공해주는 이제 공장이 하나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A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B 공장이 있대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고기에 대한 원육을 들고 있어요. 원육. 고기 원육. 그러니까 고기 원육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제 도축만 한 상태, 가공되지 않은 그냥 도축만 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집에서 고기 원육 자체를 요리해서 먹거나 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드물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기 원육을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A라는 업체 또는 B라는 업체한테 고기를 맡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위를 가공해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육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를 받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진짜 육가공하는 공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육점 말고 식당 같은 경우는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해서 손님상에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음식점에서 그 고기를 직접 가공하는 곳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육점이 딸려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제 고기 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업체에 가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 부분 손질해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마땅히 여러분들 URL 패스라는 원육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URL 패스를 가공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고기 원육 줄 테니까 너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예요? 갖다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못된 구조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잣집이라 해볼게요. 부자를 해볼게요. 부자. 그러면 부자가 고기 원육을 직접 들고 A라는 공장으로 가고 B라는 공장으로 가가지고 얘한테 직접 가가지고 고기 원육을 가공해서 받아올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예를 들어서 얘가 부자인데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근데 이 밑에는 이 부자라는 사람 밑에는 누가 있냐면 시중을 두는 이제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 자, 매니저가 있대요. 그러면 이 매니저가 공장을 갔다 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매니저한테 내가 이거 고기 먹고 싶으니까 야, 근데 이제 내가 고기 원육은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직접 공장까지 방문하기 귀찮으니까 너한테 이 고기 원육을 뭐 한대요? 준대요. 그러면 이 원육을 너한테 주니까 그거를 들고 왔다가 너가 내가 요청하면 너가 그 고기를 들고 공장으로 네가 직접 방문해서 가공한 걸 누구한테 줘라? 가공한 거를 뭐 공장에서 가공한 거를 매니저가 들고 있다가 매니저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부잣집 사모님한테
준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면 손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육점이 있다 해볼게요. 정육점. 정육점. 그다음에 정육점 사장님은 가공 업체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가공 공장. 음. 물론 뭐 가끔씩 정육점 사장님이 직접 가공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손님이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손님이 나 이거 원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정육점 사장님이 만약에 그날 고기가 떨어졌대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예약 손님이에요. 예약 손님. 예약 손님인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고기를 먹어야겠는데 이 고기 좀 마련해 주세요. 정육점 사장님이 그래요. 그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좀 가공업체 가가지고 해당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너 당신한테 줄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 사장님이 가공업체 가가지고 가공까지 해왔어요. 가공까지 해온 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손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걸 이제 보고 아주 만족해 하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손님이 정육점이랑 거래하는 이 가공업체가 어딘지 궁금해 할까요? 그렇죠.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정육점 사장님이 A라는 업체에서 가공을 하는지 또는 B 업체에서 가공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음식점 방문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채소가 있는데 그 채소가 어느 산지에서 나왔고 그걸 어떻게 공수해 오는지 알고 싶나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만 주문하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고기 원육을 부잣집 사모님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공장에 매번 부잣집 사모님이 A랑 소통하고 B랑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다리를 놓을 거라는 거예요. 중간 다리. 이해되시나요? 중간 다리를 놓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매니저가 뭐 하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물론 손님이 가공업체에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구조가 훨씬 더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할 거냐면 RQ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RQ라는 거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리퀘스트의 약자입니다. 리퀘스트. 뭐의 약자다?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처리를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도입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